사람은 인생의 3분의 1을 잠을 자면서 보냅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너무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것 같지 않나요? 하루에 깨서 활동하는 시간, 즉 살아가는 시간이 16시간인데 그 절반인 8시간을 아무것도 안 한 채 꼼짝 않고 누워만 있으니까요. 시간을 허비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 많은 시간을 잠으로 채울까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 심지어 단세포 생물조차도 잠을 잡니다. 그 얘기는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잠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앞으로의 이야기는 과학적인 설명이다 보니 다소 어렵고 지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이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잠이란 단순히 깨어있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잠은 그저 의식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무언가가 작동되고 있는 상태라는 말이죠. 수면은 몇 개의 단계로 나뉩니다. 각 단계마다 뇌의 활동이 달라지고 몸의 상태도 변합니다. 깨어있다가 잠을 자기 위해 누우면 맨 먼저 1, 2단계의 수면으로 들어갑니다. 잠이 올 듯 말 듯 하다가 깜빡 잠이 드는 정도의 상태죠. 이후 서서히 깊은 잠으로 빠져듭니다. 3, 4단계죠. 그러다가 느닷없이 옅은 수면으로 다시 올라옵니다. 렘 수면이라는 상태인데 이때 뇌는 깨어있을 때와 거의 비슷한 정도로 활발히 작동합니다. 바로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렘 수면 동안은 몸은 여전히 늘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행히 우리는 꿈꾸는 내용에 따라 몸을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몸이 늘어져 있지 않다면 싸우는 꿈을 꾸는 경우 옆 사람을 주먹으로 치겠고 하늘을 나는 꿈을 꾼다면 침대에서 점프를 하겠죠. 그러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다행히 우리 몸은 꿈을 꾸는 동안 몸은 마비된 상태로 머뭅니다. 그런 다음 다시 처음부터 1, 2, 3, 4단계로 빠져드는데 이 과정을 한 사이클로 칩니다. 한 사이클을 도는데 대략 1시간 30분이 걸립니다. 8시간을 잔다고 봤을 때 우리는 보통 4, 5번의 사이클을 돕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잠의 전반부와 잠의 후반부가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밤중에는 주로 깊은 수면이 많은데 반해 새벽녘에는 렘 수면이 많아 꿈은 주로 새벽에 꾸게 됩니다. 이런 복잡한 구조를 갖게 되는 것은 우리 뇌의 특정 부분들이 때에 맞춰 신호를 보내주기 때문입니다. 마치 머릿속에 시계가 있는 것과 같죠. 그래서 생체 시계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이 생체 시계가 째깍째깍 돌아가면서 시간에 맞춰 신호를 주는 덕분에 우리는 밤이 되면 잠이 오고 아침이 되면 잠에서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잠들고 깨어나는 이 과정이 하루를 주기로 매일 반복되기 때문에 이를 일주기 리듬이라고 부릅니다. 24시간마다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뇌의 생체 시계는 정확하게 24시간 주기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24시간보다 15분 정도 더 깁니다. 해가 뜨고 지는 것은 24시간이지만 우리 뇌가 잠들고 깨어나는 주기는 24시간 15분이라는 거죠. 왜 그렇게 되었는지는 아직까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는 점만은 사실입니다. 다시 생체 시계 얘기로 돌아가 보면 빨간 자막으로 쓴 바로 이 시교차 상액이 생체 시계의 역할을 합니다. 밤이 되어 어두운 빛이 눈에 비치게 되면 어두워졌음을 감지한 시교차 상액은 송과체에 신호를 보내고 그럼 송과체에서는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분비되어 졸음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 더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밝은 빛입니다. 아침이 되어 밝은 빛이 눈에 들어오게 되면 멜라토닌의 분비는 완전히 차단됩니다. 사실 이 시점이 일주기 리듬을 결정하는 포인트입니다. 마치 매일 아침마다 시계 바늘을 다시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이걸 제 시간에 맞춰주지 않으면 잠들고 깨어나는 리듬을 유지하기 힘듭니다. 잠자는 것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앞서 말한 생체 시계 말고도 수면 압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생체 시계는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을 통해 잠이 오도록 하는데 이때 밝은 빛은 멜라토닌의 분비를 차단합니다. 두 번째 요인인 수면 압력이란 피곤이 쌓이는 것을 말합니다. 활동하면서 만들어진 아데노신이라는 일종의 노폐 물질은 차곡차곡 쌓여 밤이 되면 피로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카페인은 이 아데노신의 작용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 잠이 오질 않는 것입니다. 생체 시계와 수면 압력이라는 두 가지 요인에 의해 수면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치 얼굴이 조금씩 다른 것처럼요. 9시만 되면 잠자리에 들었다가 새벽 5시면 일어나서 움직이는 아침형 인간, 즉 종달새 스타일이 있고 밤 12시가 넘도록 이것저것 하다가 정작 아침 8, 9시가 되어서는 일어나기 힘들어하는 올빼미 스타일도 있습니다.
타고난 체질, 즉 생체 시계의 위상 차이 때문인데 아침형이 40%, 저녁형이 30%, 그 중간이 30% 정도 됩니다. 이런 체질은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빼미 체질인 사람에게는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하는 현대인의 생활이 좀처럼 적응하기 힘듭니다. 깜깜한 밤에 일을 해야 하는 야간 근무나 밤낮을 번갈아가며 일해야 하는 교대 근무도 아주 고생스러운 일입니다. 멀리 해외여행을 갔을 때 시차 적응 문제 또한 이런 일주기 리듬이 깨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불면증으로 고생을 합니다. 앞서 말한 대로 출근 시각과 등교 시간이 일부 사람들에게는 너무 일찍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실내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낮 동안에 햇빛과 같은 아주 밝은 빛을 쬐는 시간이 적습니다. 밤이 되어도 환한 실내 조명 때문에 컴컴해진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게다가 밤늦게까지 보는 TV나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빛 또한 잠드는 걸 방해합니다. 그리고 원래 생체시계는 24시간 플러스 15분 주기로 돌아가기 때문에 매일 같은 시각에 잠을 자려 해도 금세 잠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건강하려면 기본적으로 잘 먹고 잘 자고 볼일을 잘 봐야 합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집중력 저하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문제들도 생겨납니다. 혈압이 오르고 심장에 부담이 가며 혈당이 조절되지 않고 면역 기능이 저하되고 심지어 암과 치매 발생률도 높아집니다. 이번 영상의 내용이 어렵더라도 잘 이해하고 계신다면 앞으로 잠자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